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10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교재를 보면 지난번에 한 것과 조금 달라졌죠, 그죠? 오른편에 이제 필기도 되어 있고 글자도 다 써져 있습니다. 자, 교재 출력하여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필기가 되어 있으니까 모자라는 부분만 조금만 채워 넣으세요. 자, 강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기 덩어리 모양이 나오죠, 그죠? 그 우리가 바베큐라든지 통구이 해 먹을 때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 글자를 가만히 보면 우리 한글의 그 비읍 모양 같기도 하죠, 그죠? 비읍 모양. 비읍에서 이렇게 한쪽을 길게 그은 모양 같기도 한데 이것을 그냥 그림 그대로 고기 덩어리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 글자를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기 덩어리를 어떤 할머니가 고기 덩어리를 이렇게 그죠? 굽고 있죠? 그럼 요 니은자 모양은 뭐냐? 고기 덩어리를 구울 때 그 받침대 있죠? 이런 받침대 모양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기 덩어리를 이렇게 그 받침대에 올려놓고 구워 먹고 있었죠, 그죠? 옛날에 불을 처음 사용했을 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그런 고기를 맛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세상을 대표할 만하기에 세상이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원래의 뜻은 뭐냐? 열십자, 그죠? 열십자를 이렇게 세 개를 씁니다. 이렇게 세 개를요. 그 다음에 한쪽 부분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또 연결시킵니다. 이렇게. 그러면 세대세자가 되는데요. 세대세. 한 세대는 몇 년인 줄 아십니까? 자, 한 세대는 30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기 그 장남 또는 장녀의 그 나이 차이가 보통 30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세대 차이가 나는구나 이렇게 하면 한 세대는 30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열십자 세계로서 세대세 세상세를 만들었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래서 고기 덩어리를 구워 먹는 모습이나 열십자 세계를 합친 모습이나 다 세상세 세대세자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 글자. 그 다음 글자를 가만히 보면 어떤 남편이 그죠? 입에 고기 덩어리를 물고 있고 침이나 땀을 흘리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어떤 남편이라고 했으니까 남편 무자가 이렇게 숨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남편의 입이 되니까 그 입을 여기다 붙였고요. 그 입에 물고 있는 그 고기 덩어리도 있으니까 조금 전에 배운 고기 덩어리 모습도 첨가시켰습니다. 그 다음 그 앞에 이렇게 침이나 땀이 이렇게 튀겨 나오는 그런 모습 되겠죠. 그러면 이 어떤 남편이 입으로 고기 덩어리를 먹고 있을 때 얼마나 땀이 또는 얼마나 침이 많이 튀겠느냐 강을 이룰 정도였다. 그래서 강 이름에 사용되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이름에도 이 글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나라 이름에도 이 글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나라, 즉 중국을 대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글자 한자는 중국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약자를 보면 중국에서는 이런 글자 씁니다. 이 또자 쓰죠. 또자는 무엇이냐? 주먹을 쥐고 있는 그 손의 모습이죠, 그죠? 버둘자 할 때 기억나십니까? 버둘자 할 때 손의 모습, 손과 손을 잡고 마주 잡고 다니는 그 친구 배우셨죠? 그러니까 이 우자에서 따온 또우자도 손의 모습인데 손이 그죠? 물이나 땀, 침 이런 게 흐르고 있죠. 자, 뭐냐? 주먹이 운다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주먹이 운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수신 장군이 그 외놈들을 향해서 불큰 쥔 그 손에서 땀이라든지 흘린 그 억울해서 흘린 그 눈물이 큰 강을 이룰 정도였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강 이름에 사용하는 나라 한자, 한나라 한자, 한수 한자 이거 충분히 기억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 글자. 그 다음 글자를 배우기 전에 이 전에 배웠던 글자를 한번 반복해서 보아야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습 기억나십니까? 요것은 경찰 모자 또는 날아가는 화살이나 몽둥이, 그죠? 이 사람은 경찰 모자를 쓴 사람 또는 회초리를 들고 있는 손 배웠죠, 그죠? 그 다음 도끼의 상징은 누구냐? 아버지죠, 그죠? 그 아버지를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눈썹이 처진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역할을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X자 모양을 첨가시켰죠. 그래서 아버지 붙자. 눈썹이 처진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자를 쓰고 자기 자식과 사귀기 위해서 학교까지 찾아가는 모습 보셨죠, 그죠? 사귈 교자, 그 다음 학교를 찾아가죠. 학교는 나무 한 그루로 나타냈습니다. 나무, 학교에 있는 그 나무죠. 또 옛날이면 나무 밑에서 공부한 것 자체가, 나무 자체가 학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찾아간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관찰하고 있죠. 이런 모습을 연상하면서 그 다음 글자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 학교까지 찾아간 그 아버지가 아버지 모습이 좀 바뀌었죠. 눈을, 그죠? 처진 눈을 이렇게 동그랗게 수술해 버렸네요. 이야, 아버지가 요즘 그 색달라지기 위해서 눈 수술까지 했네요, 그죠? 자, 그래서 모자 쓴 아버지가 뭘 보고 있습니까? 자동차를 보고 있죠. 자, 이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냐? 요즘 아이들은요, 비교합니다. 뭘? 우리 아빠 차는 어떤 차다. 너희 아빠 차는 어떤 차냐. 우리 아빠 차는 어떤 차다. 이런 식으로 우리 아빠 차가 더 크고 좋다. 우리 아빠 차는 외제차다. 이런 식으로 서로 차를 비교하면서 행동하더라 이거죠. 아,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아버지가 그 자기 자식이 그 친구들과 차를 비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교할 교자를 만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아버지가 차를 보고 있죠, 그죠? 차를 보고 있고 눈이 처진 아버지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비교할 교자. 이 차는 누구 차? 선생님 차겠죠. 뭐 학교에 있는 차니까 선생님들 차인데 그 차를 보면서 우리 아빠 차는 어떤 차인데 하면서 서로 친구들과 비교하더라 이거죠. 자, 중국에 있는 그 간체차는요, 이 수레 차차를 여기 써놨죠, 그죠? 옆으로 하나 긋고 니은 쓰고요. 두이자 한 번 더 긋고 나서 그 다음에 내리 그으면 이게 중국 간체차로 쓰입니다. 그래서 한자를 조금 배우면 간체차 배울 때 훨씬 쉬워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이렇게 그 자식의 행동을 비교하면서 하나하나 그 아들의 마음까지 이해하면서 점점 친구가 되어가니까 그 아이가 나쁜 길로 빠질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를 친구처럼 받아들이겠죠. 그러니까 이 경찰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뒷짐을 지고 머리 뒤를 걱정걱정 하면서 그렇게까지 교육을 시키면 되나? 효과가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반문했을 때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정말 효과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효과적이고 이런 것이 진정한 교육이고 가르침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게 정말 본받을 만하네요 하면서 그 경찰이, 그죠? 경찰이 경찰 모자를 쓴 사람이 본받는 거죠. 왜? 어떤 효과를 자기 자식을 교육시킬 때 반드시 그 법이라든지 또는 뭐 수갑이라든지 그런 또 몽둥이라든지 또는 수감 생활을 시켜야 된다. 뭐 벌을 줘야 된다. 그런 것만이 그 능사가 아니라 이렇게 정말 자식을 이해하면서 그 자식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친구처럼 사귀게 되면 정말 좋은 교육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눈썹이 처진 아버지가, 그죠? 경찰한테 뭐라고 합니까? 효과적이다. 정말 본받을 만하다라는 것. 그래서 효과를 할 때 또는 효력이라 할 때 이런 걸 짰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만 가지고, 그죠? 이 아버지 하나만 가지고요. 이렇게 나무를 쓰면 학교 교자가 되고요. 또 이 사길 교자 앞에 술의 거자만 넣으면
비교할 교자가 되고요. 또 눈썹이 처진 아버지 뒤에 이렇게 두들복자, 칠복자, 이 글자 경찰 모자를 쓴 사람을 넣으면 본받을 효가라는 뜻의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로서 배워가면 한자의 뜻을 외우기가 조금 쉽겠죠, 그죠? 자, 다음 글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그럴 문자, 문장이라는 뜻의 문자인데, 이것은 거북이의 등을 불을 태워서 나타난 그런 모습, 또는 뭐 문신의 모습, 이런 다양한 문헌의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림 그 자체로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자를 쓴 그 아버지, 그죠? 처진 눈 두 개는 없어졌습니다. 왜냐? 이제는 나타낼 필요도 없습니다. 왜? 수술을 했죠, 그죠? 눈 수술을 멋지게 했기 때문에 처진 눈은 없애버리고요. 그러면 결국 이 아버지는 무엇이 되었을까요? 자식을 위해서 편지 매일 썼습니다. 또 이쪽 저쪽 신문이라든지 칼럼 많이 냈습니다. 왜? 효과를 봤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뛰어난 아동 문학가, 문장가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문장을 뜻하는 구럴 문자를, 그죠? 눈썹이 처진 아버지의 그 눈만 빼버리면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문장이라는, 또는 그 거롤이라는 그런 뜻의 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장가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문장가가 된 아버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언덕위에 있죠, 그죠? 이게 언덕입니다. 이게 언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날생자가 되어 있습니다. 날생자는 새싹이 태어나는 모습이죠. 새싹이 태어나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비교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 문학가가 된 아버지가 언덕 위에 서서 자라나는 새싹을 바라보면서, 자, 저렇게 멋진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되겠다, 생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뜻도 되겠죠. 그래서 나을 산, 생산할 산자. 자, 그래서 이 날생자가 들어갔다는 거 주의하세요. 그리고 자, 이런 글자 또한, 그죠? 문학가가 서 있던, 보세요. 문학가가 서 있던 그 자체의 문학가가 설립자를 써도 됩니다. 그래서 설립자를 쓰면서 언덕을 쓰면서 날생자를 써도 생산할 산자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것은 언덕 모양에다가, 그죠? 언덕에다가 무엇이 있습니까? 입구자죠, 그죠? 언덕에 입을 붙여 놓은 게 아닙니다. 언덕을, 그죠? 이렇게 언덕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돌 나오죠. 고정관념 깨야 됩니다. 네모는 입 아닙니다. 입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돌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글자 한번 보면 이제 재미난 이야기가 점점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뱀이, 그죠? 꽈리를 이렇게 틀고 꽈리처럼 돌돌돌돌 말아서 있는 그 모습이 뱀사자입니다. 자, 이것은 뭐 특별하게 뭐 다른 뜻이 없고요. 그림 그 자체로만 해석하니까 다음 글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뱀사자에서 뭐가 하나 더 있습니까? 이게 점이 하나 더 있죠, 그죠? 그럼 이게 뭐냐? 뱀이 알을 품고 있는 모습입니다. 뱀이. 그래서 뱀파자, 땅 이름 파자. 땅 이름에 사용할 때 이 파자를 쓰는데, 뭐 땅 이름 파, 뱀파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뱀이 알을 품고 있구나, 알을 품고 있는 뱀이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 글자가 쉽게 해석됩니다. 가만히 보세요. 자, 여기 가만히 보면 위에 네모 있죠, 그죠? 이거 입 아니라고 했죠. 네모는 여기서는 돌입니다. 많은 돌 밑에, 그죠? 많은 돌 밑에 뱀이, 알을 품은 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면 뱀마을이에요. 뱀마을. 그러니까 뱀이 사는 곳입니다. 왜 뱀이 돌 밑에 사는지 아십니까? 돌 사이사이에, 그죠? 바람이 많이 통하기 때문에 이 냉혈동물, 차가운 것을 좋아하는 이 뱀은 시원한 것을 좋아합니다. 이 시원한 것을 좋아하는 뱀은 커다란 돌 밑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뱀을 잡는 그 땅꾼들은 이는 돌멩이 있는 곳을 잘 뒤져요. 그러면 이 많은 뱀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돌멩이 아래에 그 뱀이 알을 품고 있는 그 모습이 마을의 뜻이 되었죠. 사람이 모여 살기 전에 옛날 뱀이 먼저 마을처럼 모여 살았으니까 이 돌멩이 밑에 있는 뱀을 보면서 마을이라는 뜻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을업자가 돌멩이 아래에 있는 그 알을 품고 있는 뱀의 모습 자체가 고을의 뜻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 땅꾼, 뱀을 잡는 사람이죠, 그죠? 이 땅꾼이 뱀을 발견해 가지고요, 알을 품고 있는 그 뱀을 보면서 야, 이 뱀 먹으면 내가 정말 살찌겠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뱀을 보면서 자기 몸이 살찌겠다라는 거. 여기에서 달월자는 달이 아니라 고기 육자에서 왔다는 거 아시겠죠, 그죠? 자, 고기 육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뱀의 몸을 보면서 자기의 몸이 살찌겠다라고 해서 살찔 비자, 비만, 뭐 비대 이런 말을 많이 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뱀을 잡아서 줄을 꽁꽁꽁꽁 이렇게 묶어서 잡아 놓았다, 붙잡아 놓았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해보세요. 줄이 묶여져 있는 뱀이 화가 나서 누구의 목을 휘감았습니까? 땅꾼의 목을 휘감아 버렸어요. 땅꾼의 몸을. 그러면 자보세요. 이것은 이 7자 모습, 이것은 무엇이냐? 고기 어자에도 나오는데요. 고기 어자에 나오는데요. 이게 머리입니다. 머리. 코끼리 상자에도 나오거든요. 코끼리 상자에도. 요게 머리입니다. 요 머리. 요게. 그래서 이것은 머리는 누구 머리냐? 땅꾼의 머리죠. 땅꾼의 머리가 자, 알을 품고 있는 뱀이 휘감아 버렸습니다. 그러면 얼굴 색깔이 새파랗게 질리겠죠. 그래서 새파랗게 질린 모습을 보면서 빛이라는, 색깔이라는 글자를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빛색자. 색깔 할 때 이거 들어가겠죠, 그죠? 빛색자 기억하세요. 그래서 뭐 백색, 청색 이렇게 할 때 이 색자가 바로 이 빛색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머리인데 뱀이 휘감은 그 얼굴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빛색자를 금방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줄을, 그죠? 줄을 뱀과 땅꾼이 싸우면서 티격태격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싸우면서 결국 뱀이 휘감은 줄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끊을 절자가 여기서는 한참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 머리? 자, 땅꾼의 머리죠. 땅꾼의 머리는 현재 그림에 안 나타나 있네요, 그죠? 그래서 알을 품은 뱀이 그 땅꾼의 그 머리를 휘감으면서 싸우다가 자기 몸에 그 매어져 있는, 그 감겨져 있는 그 줄이 끊어지더라 할 때 끊을 절자가 여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끊을 절자. 뭐 절교하다 이런 말 쓰겠죠, 그죠? 교제를 끊다 할 때 절교라는 말 쓰겠죠. 자, 그래서 이 뱀의 그 알은, 그죠? 결국 깨지고요. 뱀 그 새끼는 태어나지 못합니다. 나중에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 다음에 한번 더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자. 야, 이거 뭐 고통스러워합니다, 지금.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 그 밭전자를 배웠는데, 밭전자는 남자 할 때 그 사람의 몸이라도 될 수 있다 했죠, 그죠? 또 고기 어자 할 때도 이 밭전자 모양은 그 몸이라는 모양도 된다고 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이 밭전자 들어있는 날일자 같기도 한데, 이 모양은 사람의 몸을 의미하고요. 이것은 사람의 머리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몸을 비비 꼬고 있죠, 이렇게. 왜 꼬고 있느냐? 속이 굉장히 불편해요. 변비 걸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장실에도 가도 뭐 나오지도 않고 힘들어하니까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 다시 몸을 고치고 싶다. 다시 몸을 고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모양의 글자라 생각하세요. 그래서 다시 갱생, 다시 살아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다시 갱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몸을 꼬고 있는 사람의 모습,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변비 걸린 사람이 누구를 찾아갈까요? 한번 누구를 찾아가는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변비 걸린 사람은 당연히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겠죠, 그죠? 그래서 자 보세요. 의사 선생님이 사람이죠, 그죠?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간 그 변비 걸린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편안하게 좀 똥 오줌 좀 잘 누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똥 오줌 변자 편안할 편자입니다. 그래서 저를 편하게 좀 해주세요. 편자 편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러면 제가 편안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쳐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편안할 편 또는 대변 소변할 때, 그죠? 대변 소변할 때 이 변자가 바로 똥 오줌 변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앞에 뭐가 있습니까? 돌석자가 있죠. 이 돌 아닙니다.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이 응가죠, 그죠? 이렇게 모락모락 뭐가 김이 나겠죠? 자, 냄새도 납니다. 자, 그래서 이 돌석자는 딱딱하게 굳은 그 돌처럼 굳은 그 변입니다, 변.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며 또 아랫배를 이렇게 만져보면서 하는 말이, 오, 당신의 변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그래서 굳을 경자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변비 걸린 사람 앞에, 그죠? 돌석자를 쓰면 굳을 경자가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굳을 경자. 뭐 경직되어 있구나 또는 경화되다, 굳어버리는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보면 변비 걸린 사람 앞에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변비 걸린 사람 앞에 의사 선생님이 있으면 편안할 편자, 편안하게 고쳐주겠다 또는 당신의 그 변이 굳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밑 앞에 돌석자를 붙이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다 해서 굳을 경자 나옵니다. 자, 이래서 간단한 이야기로서 편안할 편자, 굳을 경자, 다시 경자를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한번 보세요. 해가 있고요. 햇살이 있습니다. 이렇게 햇살이 이렇게 내리쬐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빛 모양 같기도 한데, 우리 머리 빗는 빛 모양 같기도 한데 여기서는 햇살 모양입니다. 그러면 자, 따가운 그 햇살에 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조금은 나가도 되겠지만 나가서 놀면 햇살을 너무 많이 비추면 안 되겠죠. 자외선 많이 쬐면 안 되죠. 피부암 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햇살 모양의 그 그림을 한자로 만들어서 하지 말라 할 때, 금물할 때, 하지 말라 할 때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물론이다 이런 말은 뭐 논할 가치도 없다 또는 논하지 말라, 논할 가치도 없을 것, 당연하다, 이렇게 물론이다 이런 것 한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햇살 모양에다가, 그죠? 다른 글자를 붙이면 어떤 모양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가 있죠, 그죠? 소자를 다른 글자와 함께 붙였을 때는 이렇게 씁니다. 치켜 올리고요. 또 햇살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는 이 햇살을 싫어하느냐? 아닙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죠. 왜? 소의 몸에 생기는 그 기생충들을 이 햇빛이, 그죠? 자외선이 다 없애주니까 소는 햇빛 쪽이, 볕 쪼이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말 만물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이 햇살입니다. 햇빛이 없으면, 그죠?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식물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건 중에서 최고는 바로 그 햇빛이다 해서 이 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아이가 만든 모습이죠. 자, 그래서 엄마는 햇빛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해에서 나오는 그 빛이 정말 세균도 죽이고 꼭 인간에게 필요한 물건이구나 해서 소를 보면서 만든 글자, 바로 물건 물자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 보면 해가, 그죠? 나무 토막 위에 있고요. 그 나무 토막 아래로 햇살이 이렇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땅이 나와 있고요, 그죠? 자, 이것은 어떤 해돌이라는 그 소년이, 그죠? 하나의 이야기겠죠.
산 너머에 해를 따라갑니다. 해를 그죠? 따와서 이렇게 너무 뜨거우니까 판자 위에 올려 놓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판자 아래로 햇빛이 햇살이 이렇게 내리쬐겠죠. 그래서 그 판자 아래로 내리쬐는 그 햇빛이 어떤 장소, 땅에 비치니 그 장소를 강조하여 햇살이 비치는 그 장소를 강조하여 그 장소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날일자가 전부 들어있는 글자인데 나중에 배우면 한 50글자가 이 이야기에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자는 왜 한자 똑 떨어져 나왔느냐? 7급, 8급, 6급 한자이기 때문에 좀 쉬운 글자를 먼저 배우는 의미에서 먼저 해석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다음 글자 한번 볼까요? 자, 앞으로 배울 글자들에게 꼭 필요한 거 한번 더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손숫자입니다. 그죠? 손가락을 선으로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손의 뜻이겠죠. 이렇게 치키 올리는 거 그죠? 손가락으로 나타냈습니다. 하여튼 손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글자는 뭐냐? 제주제자입니다. 이렇게 발레하는 소녀의 그 모습.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위로 치켜 올리면 손의 뜻이고요. 아래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그으면 제주제자입니다. 발레하면 그 제주가 많은 소녀이기 때문에 제주제자를 이렇게 발레나 춤을 추고 있는 그 소녀를 보면서 이렇게 만들었겠죠. 자, 제주제자. 자, 한번 보세요. 원래 제주제자는 뭐 칼을 차고 무술을 잘하는 사람의 모습 같기도 하고요. 또는 뭐 새싹이 이렇게 땅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 같기도 해요. 새싹이 이렇게 콩나물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해도 제주제자는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손숫자와 비슷한 털모자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털모자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가는 틀이든 굵은 그 손가락이든 다 선으로 나타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쓰는 순서 한번 볼까요? 손숫자는 같은 경우에서는 그죠? 이렇게 한글의 수와 비슷합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돌아가고요. 털모자는 한글의 이 모자하고 또 비슷하죠. 오른쪽으로 돌아가죠. 그죠? 자, 그래서 이 한글을 비교하면서 털모자, 손숫자를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여기 필요한 게 뭐냐? 이거 마디촌자입니다. 맥박을 이렇게 짚고 있는 그 손모습. 그러면 짧은 거리를 뜻하는 이 마디촌자를 그냥 맥박이 뛰고 있구나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는 맥박이 쿵쿵쿵쿵 아주 크게 뛰고 있는 그 스님의 모습을 마디촌자라고 나타냈습니다. 자,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이 마디촌자는 우리나라를 지킨 그 스님 사명대사 이야기에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마디촌자를 스님으로 생각했고 사명대사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명대사가 나무 아래에 지금 서 있는 모습입니다. 자기의 그 목숨이 다 됐다는 것을 알고 나무 아래에서 저기 아래 동네를 바라보면서 내가 죽어서 이 마을을 꼭 지키겠노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 그죠? 마을 그 뒷동산 위에 있는 그 나무 아래에 맥박이 콩콩 뛰고 있는 그 스님 사명대사가 하는 말, 저 마을을 꼭 지키겠다라는 그런 뜻. 그래서 마을 촌자를 이 사명대사와 나무목자로 사용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글자 한번 볼까요? 이것도 나중에 이어진 글자니까 나중에 또 정리하면서 또 다시 한번 복습하면 또 한층 더 쉬우니까 지금 기억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그 뭐 답답해 하거나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보세요. 땅 속에 그죠? 심장이 콩콩콩콩 뛰던 그 사명대사를 묻었죠? 땅 속에 묻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명대사를 묻고 난 그 위에 무엇을 지었습니까? 절을 지었죠? 자, 절을 지어서 그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속에 심장이 콩콩 뛰는 그 분을 묻어서
절을 세웠더라 이렇게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그죠? 땅이 맥박이 뛸 수 있습니다. 땅 맥박이 흐르거든요. 맥이 흐릅니다. 일본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나라를 침범했을 때 일제 치하 때 우리나라 뭐 태백산맥 또는 금강산 또는 뭐 한라산 또는 지리산 이런 곳곳에 쇠 말뚝을 박았습니다. 왜 박았느냐? 우리나라의 그 전기 그 맥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쇠 말뚝 박았거든요. 그래서 땅 속에도 맥박이 뛰는 지점, 맥이 흐르는 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맥박이 뛰는 그 지점은 아주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뭘 세울 수 있다? 바로 절을 세울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절사자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글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